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피부과 전문의 노성민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할 과정, 노화, 그 중에서도 피부 노화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피부과 전문의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화장품, 바르는 제품을 고르라면 첫 번째로 대부분 자외선 차단제를 고를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 정도로 자외선 차단제가 노화를 예방하고 건강한 피부에 있어서 가장 필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피부의 노화 두 가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인 내적 노화와 외부 자극, 자외선 노출 등으로 인한 피부 손상인 외적 노화, 특히 광노화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세월은 막을 수 없지만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면 광노화는 늦출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먼저 여러분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으면 피부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크게 4가지 피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피부가 빨리 늙는다. 두 번째, 색소 침착, 기미 등 이러한 색소 침착이 심해질 수 있다. 세 번째는 홍조가 악화될 수 있다. 네 번째는 피부암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피부가 늙는다를 보시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으면 피부가 이제 늙어서 주름이 생기는 광노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보통 자외선은 UVA, UVB, UVC 이렇게 파장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UVA에 의해서 광노화가 일어나고 UVB에 의해서는 일광 화상과 피부 손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UVA, UVB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광노화가 일어나는데요. 자외선 차단제는 UVA와 UVB를 동시에 차단해서 UVA에 의한 광노화를 막으면서 UVB에 의한 화상과 피부 손상을 막아주게 됩니다. 2013년에 나온 논문에 따르면 55세 이하의 900명을 대상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열심히 바른 사람과 열심히 바르지 않은 사람을 비교했더니 열심히 바른 사람이 피부가 늙을 확률이 24%나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색소 침착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으면 기미와 같은 색소 침착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얼굴 광대뼈를 중심으로 이마와 볼 주위에 거뭇거뭇하게 보이는 색소를 기미라고 합니다. 악화 요인으로는 호르몬, 유전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악화 요인으로 하나가 자외선 노출입니다. 이 200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선크림을 발랐을 때 기미가 2.7%, 바르지 않았을 때는 53%가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기미 발생률이 무려 20배 이상 차이가 난 거죠. 기미와 같은 색소 침착 또한 이러한 자외선 차단제로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기미 외에 또 여러 가지 색소 침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광 흑자나 주근깨 또한 이러한 자외선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습니다. 주근깨는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일광 흑자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광 흑자는 명확한 경계를 가진 반으로 보통 일광 노출 부위에 발생하는데 특히 볼이나 광대, 관자 쪽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미와 마찬가지로 치료가 어려울 수 있는 피부 병변 중에 하나로 이 또한 자외선에 의해 유발될 수 있으니 최대한 자외선을 차단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면 홍조가 악화된다. 홍조로 고민하시는 분도 많으시죠? 안면 홍조, 쉽게 말해서 얼굴이 붉어지는 질환입니다. 양볼이 붉어지고 가끔 여드름처럼 튀어나온 것들도 나오고 이러한 증상, 안면 홍조로 고민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요. 안면 홍조의 주요 악화 요인 중에 하나가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을 오래 쬐면 활성 산소들이 증가해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홍조가 악화되는 거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건 안면 홍조 악화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피부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8년 피부암 환자 수는 약 23,605명으로 2013년에 14,876명에 비해서 58.6%가 증가했습니다. 연평균 증가율도 9.69%로 굉장히 가파른 추세입니다. 특히 피부암은 60대 이상의 고령 환자가 7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연령이 높을수록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피부암 발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처럼 백인뿐만 아니라 한국인에게도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암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자외선 차단은
이러한 피부암 발생률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자외선 차단제가 중요한 건 알지만 자외선 차단제 제품에서 홍보하고 있는 차단지수가 무엇인지, 어떻게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PF, 자외선 차단 지수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SPF는 자외선 차단 지수로 UVB를 차단하는 지수를 의미합니다. SPF1이 자외선 차단을 하나도 하지 못해서 0%를 차단한다는 의미이고, SPF15는 약 93% 차단, SPF30은 97%, SPF50은 98%의 UVB 자외선을 차단합니다. 이것만 보면 SPF30이나 50이나 1%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SPF30 이상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다만 이런 많은 자외선 차단제가 저희가 실험실에서 실험한 것보다 밖에서 실제로 사용했을 때 자외선 차단 지수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미가 심하거나 조금만 자외선을 받아도 악화되는 분들이 있다면 SPF 50 이상을 사용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차단 지수가 높을수록 끈적임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끈적임이나 발림성을 감안해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SPF 외에 PA 지수라고 있습니다. PA는 UVA를 차단하는 척도인데요. 플러스가 많을수록 PA 계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UVA가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했으니 PA 지수 또한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다만 SPF만큼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는데요. PA 3+ 이상이면 자외선 A 차단 효과가 없을 때보다 8배 이상 높다고 보시면 되고, 3+ 이상이면 충분한 효과를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외출하기 전에 늘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요. 그런데 얼마나 자주 발라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또한 SPF 50이 30보다 오래 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SPF 지수는 자외선 차단제가 오래 가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의 효과는 보통 2~3시간 간다고 하니까요. 숫자에 상관없이 야외에 있다면 2~3시간마다 더 바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출하기 30분 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셔야 차단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얼마나 발라야 할까요? 권장 사용량을 보면 1제곱센티미터당 2mg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성인 남성 얼굴 기준으로 따지면 1g 정도, 성인 여성은 0.8g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진짜 양이 많거든요. 저희가 보통 원 핑거팁 유닛, 이 두 번째 손가락 끝마디를 저희가 원 핑거팁 유닛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한 0.4에서 0.5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합한 정도를 발라야 적정량을 바르는 건데요. 그래서 한 연구에서는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마디 끝마디만큼 이렇게 짠 다음에 이걸 다 발라라 라고 주장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바르는 양을 보면 이러한 권장량의 4분의 1 내지 2분의 1이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권장량대로 바르자니 얼굴이 하얗게 분칠하듯이 뜨니까 이렇게 적게 바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충분히 바르지 못하게 되고 자외선 차단제가 이론대로 자외선 차단을 충분히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얇게 바르고 한 번 더 덧바르는 것을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피부에서 놓치는 부분 없이 얼굴 전체를 다 보호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바르실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점, 꼭 목 뒤, 귀, 다른 노출 부위, 목이나 팔도 같이 발라주세요. 저는 항상 목 뒤를 놓쳐서 이렇게 야외에 노출되었을 때 목만 화끈거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제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외선 차단제의 제형은 정말 다양한데요. 크게는 스프레이, 크림, 로션, 스틱과 같은 바 타입으로 나눌 수 있고 개인 취향에 따라 고르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스프레이 형태의 자외선 차단제는 크게 추천드리지 않는데요.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양이 많기 때문에 피부에 이렇게 닿는 양이 적고요. 코로 흡입할 경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이 아닌 몸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외선 차단제의 성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성분과 작용 방식에 따라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는 미세 가루가 피부에 막을 형성해서 자외선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징크 옥사이드와 티타늄 다이옥사이드가 있고요.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에 이렇게 유기화학 물질이 흡수돼서 이 자외선 에너지가 피부에 닿게 되면 이걸 열 형태로 전환해서 자외선을 소멸하는 원리인데,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옥시벤존이나 옥티녹세이트라는 유기화학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는 물리적으로 차단하다 보니까 발랐을 때 하얗게 뜨는 백탁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피부에 자극이 없어서 사실 권장되는 성분이고요.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는 백탁 현상은 없지만 피부에 흡수되면서 자극감이나 열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민감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화를 막기 위한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깜빡하고 빠뜨렸다가 자칫 피부 노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사실, 나아가 색소 침착, 피부암에도 이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서 매일 꼼꼼하게 바르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바를 수 있는 성분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피부과 전문의 노성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